12월 10일날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제목은 재회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로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재회를 원하시고요. 여자분이시고 34살의 회사원이시고요. 예. 알고 지낸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되고요. 친구로서 지낸 기간은 7개월, 연인으로서는 한 3개월 정도.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총 사귀신 기간은 한 3개월 만에 헤어지신 거죠?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원에서 동기로 만나 8개월 정도 알고 지내다가 제가 술 먹고 고백을 하고 상대는 가끔 만나 데이트하자고 하고 애프터를 안 함. 그래도 항상 볼 수 있어 친구로 지내다가 1개월 후에 다시 고백을 하니까 자기도 같은 마음인데 내가 용기를 더 먼저 냈다고 말하고 둘이 만나지는 않고 서로 썸만 타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개인톡을 가끔씩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고 만나서 차를 마시고 헤어졌고 그 톡으로 가끔 보자고 연락이 와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거리는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고요. 2월에 연락이 와서 둘이 보자고 하고 설렌다고 해서 둘이 만나 밥을 먹고 키스를 하고 전화는 한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다가 3월에는 통화를 하였으나 만나자는 말이 없었고 대학원 동기들과 한 2번 정도 같이 봤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고요. 근데 이제 방울님이 조급한 마음에 4월에 한번 보자고 해서 어떤 마음인지 물어봤습니다. 희망 고문인지 궁금하다고 하니 나를 제비로 보냐고 하면서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라 어려운데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가끔 오고 급한 성격인 내가 더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대학원 동기 여자랑 친하게 지내서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하고 나랑 더 친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5월에도 연락을 자주 해주었으나 내가 더 많이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 프레임이 낮은 행동을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5월에 못 만나고 6월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12일 후에 너무 무심한 것 같아 술 먹고 상대방에게 불평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요. 프레임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 남자분에게 딱히 남자분의 반응을 끌어올리려는 행동을 많이 하죠. 예. 상대방 주변에 있는 애들 단속하고 마음을 끌어올리려는 행동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한 번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즐기면 그만이에요. 데이트가 행복해야지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싶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변 단속만 계속 하고요. 주변 사람들 단속만 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고 반응만 살피는 행동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연애를 잘하는데 상대방과 사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진짜 도움이 안 돼. 하나도.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니까 연애가 이 남자가 사귀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도 정말 재밌어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그 남자가 생각나서 연락이 오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내고 계속 연락만 주고받고 이런 서로 간보는 행동만 하면요. 차라리 이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연애가 힘들어요. 미소태님, 연애가 힘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진짜 아니 뭐 힘들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진심을 표현하라고 하는데 이게 힘들다고 하면은 이건 뭐라고 얘기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반응 끌어오는 게 솔직하게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연락하고 이런 행동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요. 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고요.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결과도 안 좋아요. 예. 응? 결과도 안 좋다고. 예. 이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반응이 신경 쓰면요, 여러분들 연애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그 사람 연락 기다리고 만날 때까지 만나자고 할 때 눈치 보고 있고 이런 거 여러분들 행복하다고요? 천만에요. 네. 내가 정말 예.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감정을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뭐 우리 사이가 뭐냐고 물어보고 이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다 써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우리 사이가 뭐냐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친구와 연인 사이 뭐 둘 중에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 묻고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방울님이 나는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나는 친구와 연인 사이로 그 친구 사이로 그냥 지낼 수는 없다. 그럴 자신이 없다. 그동안 설레고 행복했다. 정말로 좋아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톡을 보내고요. 예.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삶이 너를 만난 거는 기쁨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 책 읽어요? 너를 만나고 오면 혼란스럽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어. 나도 연인과 친구로 그 절제와 인내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어. 내 이러한 우유부단함에 너가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고도 어떤 것이 너를 진짜로 위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한다 얘기하고 싫어하면 싫어한다면 얘기하지 무슨 씻어요. 이건 무슨 얘기야 이게. 많이 생각했어.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연인과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음을 감사해. 그러면 여태까지 좋아했으면서도 이 여자에 대해서 사귀자고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야, 이런 모지를.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도 심각하네요. 이 남자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은 아니에요. 예, 남자분이 얘기를 한 건데 남자분 얘기 대답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범상치 않은데요. 예. 뭔가 있어 보이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답변을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예.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한대요. 아무튼 이런 연락이 오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3주가 지나서 상대가 잘 지내냐고 톡이 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보자고 했고요. 그 후 상대가 전화한다고 해서, 전화해서 둘이 만나서 사귀기로 했대요. 예,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어머니 밥상 딱 보시면 아시죠? 지금 딱 이게 어떤 거예요? 막 계속 좋아한다고 하다가 떠나는 행동하니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인간은요, 자기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붙잡잖아요. 야,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 제가 이걸 통해서 이 프레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쫓아다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기술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응?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귀기로 했대요. 예, 떠나간다는 얘기에 이제 갈등하다가 사귀기로 했다고 합니다. 7월 10일에 사귀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연락을 자주 안 하고 내가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예.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다가 이게 떠나고 내가 더 이상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요, 그때 붙잡아요. 그러다가 100일 되는 날 만나기로 하고 서로 일정이 안 돼서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중간에 연락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을 많이 하고 상대는 업무적으로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해요.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 약속이 있다고 못 본다고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뭐 하냐고 하니까 친하게 지냈던 여자 대학원 동기와 골프 연습장을 간다고 하길래 뭐라고 했더니 신경 쓰냐고 말 안 하려고 하다가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졌다고. 이게 뭡니까? 예. 왜 이런 남자를 사귄 거죠? 도대체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 뻔히 알면서 왜 이 남자랑 사귄 거예요, 도대체? 나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알아요. 인간의 내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인간은요, 아, 가치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밸런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꼭 만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오래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잘난 놈의 심리학,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있죠. No More Nice Guy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는 No More Nice Guy인데 이 잘난 놈의 심리학에서도 말하는데 이 착한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 착한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자기보다 못한 애를 데려다가 걔를 키우거나 좀 이게 바꾸려고 한대. 자꾸 바꾸려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쉽게 바뀔 수 있겠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을 데려다가 걔를 바꿔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뒷바라지 해주면은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천만에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예. 이 사람의 인생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인간이 괜히 패턴의 동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뭔가 뒷바라지 해주고 뭔가 육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예. 절대 never. 예.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그런 일은 발생.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이게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내면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를 찾으신 것 같아. 딱 누구야, 방울님이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를 찾았고 이 남자를 찾아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뒷바라지도 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뭐 하자고 가르치려는 행동도 하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그건 상대방에게 그냥 스트레스로만 작용을 하지 실제로 상대방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얘기해드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그 트레이닝 방법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바꾸는 것 자체를,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그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 기준에 맞고 좀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거 갖다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는 여러분과 좀 맞는 사람을 기준에도 맞고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좀 그렇게 살다가도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애초에 모자란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들이 육성을 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예. 그 후로 연락을 잘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방울님 사연을 보시면 아시죠? 방울님 사연 보시면 어때요? 방울님이 그 남자가 그럴 줄 몰랐냐고요.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 썸 탈 때부터 이렇게 여자랑 막 이렇게 본인에게 신경 잘 안 썼고요. 본인이 이제 뭐 싫어하는 행동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뻔히 알고 사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결혼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안 바뀌어요. 예,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요. 천만에요. 예, 그 상황이 바뀐 거지. 절대 그건 참는 거지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바뀌었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원래 성향이 어디 갑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A라는 사람이 B로 바뀐다고요? 무슨 새로운 영혼이 침투했습니까? 빙이 됐습니까? 빙의가 됐어요? 예,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빙의가 돼도 그거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일은 없습니다. 22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가 피곤하다고 해서, 상대를 배려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상대가 그러자고 해서 나는 화가 났고, 맨날 화가 나, 그렇게. 그리고 전화를 해서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서운하다고 맨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서 헤어지게 되겠죠. 서운하다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연락을 잘하다가 5일 후 전화를 거니 문자만 보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어디 가게 돼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했더니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해서 출발한다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레임이 자기보다 높은 남자가 아니면 절대로 끌리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 평강공주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이거는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사람들은 가치 밸런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프레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거는 근데 누구를 처음 만나고 안 만나는 거는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왜 그러냐면 이게 매우 궁금님이 이 인간이 프레임으로 판단은 하지만 어떤 이성을 만나는 게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매우 궁금님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내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성이 있어야 얘를 판단을 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가 옆에 있어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옆에 있어야지 판단을 하는 거지, 옆에 있지도 않은 남자를 갖다가 판단하지 않나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남자가 프레임이 뭐 높아. 너무 높아도 안 만날 수도 있고 너무 낮아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랑 비슷하거나 뭐 만나볼 만하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알아요? 쉽게 일반적인 남자들이 어떤 여자한테 대시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예쁜 여자한테. 그쵸. 햄스키님 정답. 만만한 사람. 예. 만만한 사람. 예. 여러분들 아니, 이쁜 여자한테 안 해요. 여러분들 이쁜 여자가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쁜 여자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쁘면 접근을 안 해요, 남자들이. 아세요? 여자분들이 아셔야 돼. 너무 이쁘다고요? 접근 안 해요. 일반 찌질한 남자들은요, 접근도 못 해요. 예. 응? 그쵸. 제가 예전에 헌팅하러 돌아다녔을 때도, 예. 헌팅하러 돌아다녔을 때도, 그 헌팅하는 남자애들도 너무 예쁘잖아요. 연예인급으로 너무 이쁘게 생긴 애들은 포기해요. 안 해요. 애초에 딱 걔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안 해요. 예. 예, 진짜. 예. 그래서 대부분 좀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면 좀 그런데, 여자를 갖다 등급을 1부터 10까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1이 낮은 거고 10이 등급이 높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기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선수 같은 여자들이나 대시를 많이 받는 여자들은요, 한 5에서 6, 7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모 수준이 막 너무 예쁜 애들은 오히려 대시를 안 받아요. 거의 대시를 못 받아. 너무 못생긴 애들은 뭐 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거의 하고, 대부분 4에서 5, 이 중간 등급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대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대다 그러면은, 공대에 보면은 되게 만만한 여자애들 있거든요. 외모 등급이 한 중간쯤 되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닌데 약간 애매한 여자들 있죠. 그런 애들은 남자들이 한 번씩 다 찔러봤어.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쟤 좀 만만해 보이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한 번씩 다 찔러봤어요. 진짜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예쁜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쁜 여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예쁜 여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별로 못생기고 되게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여자들은 만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웃기죠. 예. 그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작업을 하면요, 여자가 예쁘던 외모랑은요, 작업하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여자들이 있어. 다른 남자들이 한 번씩 다 건드려 본 여자들은요, 사실 버릇이 너무 나빠져 있어. 왜냐면 남자들이 계속 찝쩍대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이 실제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마치 좀 자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차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 또 남자들이 찝쩍대다 보니까 뭐 이상한 놈도 만나서 사귀어보고 막 자꾸 버림받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분들이 좀 자존감이 낮은 경향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우 궁금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우리 남자가 보는 시각에서 여자만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내가 너무 맨날 뭐 장동건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랑 너무 차이가 나고 많이 어려워 보이는 상대를 잘 대시를 안 해. 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대시를 안 해.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여자분들은 이 남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시를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대시해요. 인간이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비나 꽃뱀이 그렇게 잘생기거나 완전 예쁠 필요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꽃뱀이나 제비들은 막 되게 연예인급으로 잘생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애들은 오히려 작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애매하게 생긴 사람들이 제비나 꽃뱀이 많아요. 진짜, 예. 진짜, 예. 애매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냥 이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대. 동네 아저씨처럼 생기고 뭐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제비예요. 예. 자, 일단은 매우궁금님 그 얘기를 한번 계속 볼게요. 예. 일단 사귀고 나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자기 프레임에 끌어왔을 때, 이 프레임에, 내 프레임에 끌려온다라는 거는, 내 프레임에 끌려온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프레임이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프레임에 끌려온다라는 건 내 기준에 맞춰준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프레임에 끌려온다라는 얘기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이 행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프레임에 맞춰주고 상대방이 나를 쫓아다닌다는 얘기인데, 이게 프레임이 뭘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 뭐 글쎄요,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음...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 도라에몽님이 낮아진 게 아니라, 도라에몽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도라에몽님, 프레임이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라, 프레임은 원래 내가 정해져 있는 이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이, 내 설정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고요. 처음에 평가가 높아졌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낮아진 거지. 원래 나의 프레임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 프레임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상대방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프레임은 원래부터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평가가 계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여자친구가 늦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까지는 내가 참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참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참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참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가 계속 파고들었다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은 프레임이 0에 가까웠다, 프레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프레임이 높았는데 프레임이 낮아졌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죠. 원래 그냥 여러 가지 여자친구가 했던 테스트로 인해서 내 프레임이 완전히 탄로가 난 거죠. 예. 오케이 오키오님 질문 한번 볼게요. 제외할 때 만나서 찌질한 남자가 갑자기 프레임이 엄청 높아져서 나타나면 상대방 여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찐 따라 볼까요? 전보다 다른 모습인데. 오키오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갑자기 높아지는 일도 없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 제 카테고리화를 하는데 한 3개월이나 한 5,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를 갖다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친구 보고서는 내가 한 5년 있다가 만났어. 사회생활 하다가 우연치 않게 만났어. 근데 그때 애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야, 많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뀐 모습을 그냥 보통 받아들이죠. 예. 왜냐면 오랜만에 만나면은 바뀔 수도 있지. 인간의 뇌라는 게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뭐
그게 프레임이 높아진 게 찐따가 된다라는 거는 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프레임이 높다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다른 모습을 원래는 A라는 카테고리화를 했다가 B라는 카테고리화를 새롭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예.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뭐 딱히 뭐가 뭐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보통 보통 남자들 간에는 경쟁 관계이기, 남자들이나 동성 친구 사이에서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프레임이 높아지는 행동을 견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성인 경우, 즉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프레임이 높아지는 걸 좋아요.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걸 나쁘게 받아들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되게 매력적으로 변한 걸 갖다가 좋게 생각을 하지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오키오키오님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매력적인 여자가 돼서 나타났어. 싫어요? 전 여자친구가 되게 매력적인 여자가 돼서 나타났어. 싫어요? 좋죠. 예. 엄청 좋죠. 예. 엄청 좋죠. 예, 좋죠. 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동성 간에는 경쟁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원래 찌질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갑자기 훈남이 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면 괜히 못 살게 굴고 싶고 그래요. 왜냐면 같은 남자들끼리나 여자들, 같은 이성들, 같은 동성 관계에서는 경쟁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프레임 최단 시간을 바꾼 사람 한 달이요. 1개월. 저랑 1대1 코칭으로 해가지고. 예. 예, 한 달.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엄청 독해요. 예. 예. 프레임을 높인다라는 건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원 개미가 3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3차원에 사는 사람을 4차원을 구경시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변화시킨다는 건 진짜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가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응?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험 문제 아니라고 봐요. 예.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닥치는데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지 그래도 내가 변할뚱 말뚱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있는다고요? 그러면은, 글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변하는 것도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경험해 봤을 때 사실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온 입장에서. 예.